지금 주가를 보면 하루에도 3, 4%씩 훅훅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할인만 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드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요즘 주가가 코로나 때처럼 엄청 많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랑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죠. 코로나 때는 연준이 돈을 풀기 때문에 그 유동성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반면 지금은 반대인 거죠. 연준이 돈을 걷어들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보다는 공포가 훨씬 더 커져 있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처럼 25% 이상 빠져서 할인이 들어간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할인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다. 계속해서 할인만 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드는 거죠.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싸게 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쌀 때 잘 사서 비쌀 때 잘 파는 거, 그거까지가 우리의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들어가면 싸게 산 것 같기는 한데 비싸게 팔 수는 있으려나? 그런 날이 오긴 오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시기입니다. 지금 투자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불안해하고 계시고 아쉬워들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때 들어갈 게 아니라 지금 들어가면 딱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전에 코로나 때 기회를 놓쳤던 분들은 그때는 유동성의 힘을 못 믿었던 거지. 그래서 그때는 기회를 놓쳤던 분들도 지금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이게 쉽사리 들어가기 쉽지 않은 그런 시장입니다. 자, 들어가 계신 분들이나 지금 들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여기저기에서 많은 정보를 찾아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빠진 건지, 그리고 지금 이게 금리 인상을 다 반영한 것인지, 인플레는 과연 해결이 될까?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되지? 여러 가지들을 아마 검색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영상을 보고 또 학습을 하시면서 본인만의 답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주가가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고 있긴 하지만 별로 그닥 그렇게 큰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신경 쓴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놔두면 그냥 올라갈 것이다 라고 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쌀 때 사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쌀 때 잘 사서 비쌀 때 잘 파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는 파는 것에 집중을 좀 하는데요. 저는 팔려면 좀 많이 남았거든요. 왜냐? 저는 그냥 장기 투자자인 거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팔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가지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지금의 주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여윳돈 생기면 그냥 조금씩 매수해 나갈 뿐인 거죠. 어차피 장기 투자할 거고 지금 굉장히 싸져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사기만 하는 거예요. 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물론 저도 이전에 투자한 게 훨씬 많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거 해봐야 여윳돈 생기는 거 조금씩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전에 들어간 게 훨씬 많이 있고 그 돈들이 다 이제 많이 물려 있겠죠. 그거 안 물려있고 지금 다 들어갔으면 뭐 더 좋겠죠. 마치 떨어질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현금화 딱 해서 가지고 있다가 지금 탁 들어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가능한 거냐?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런 불가능한 바람을 우리가 가질 수는 있겠죠. 가질 수는 있겠지만 이건 욕심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주가를 보면 하루에도 3, 4%씩 훅훅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진짜 지수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큰 변동폭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이게 한참 지나고 나서 지금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이 그 가격일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 투자를 오래 했었어요. 그때 10,000원에 사느냐 1,500원에 사느냐, 여기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셨었던 제 고객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은 그래요. 그때 참 웃겼다고. 지금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어차피 맞출 수도 없는 것이고 맞춰봤자 인생 크게 바뀌는 거 아닌데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은 굉장히 편하게 저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그래프 한번 보세요. 지금의 3, 4%는 나중에 보면 그냥 귀엽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도 이렇게 3, 4%의 변동폭은 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딱 그때 주가를 보자고요.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것처럼 별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다. 요즘에 추가 매수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딱 추가 매수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막 3, 4%가 쿡쿡 빠져.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 들어갔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당연한 거고. 근데 굳이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다. 그거 맞출 수도 없고 그거 맞춘다고 해도 내 인생 크게 안 바뀐다. 이런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저는 그 투자할 때 늘 얘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무조건 지수에 장기 투자한다. 두 번째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한다거든요. 이 지수에 장기 투자하면 돈 버는 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죠. 근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수에만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나는 지수에 투자해서 5% 정도의 수익이 안정적으로 났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종목에 투자해서 20%가 수익이 나요. 그러면 나는 돈 번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질문이 이상하죠. 분명히 나는 돈을 벌었는데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현실인 거죠. 근데 인생을 잘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남에게 시선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거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이 투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남의 수익을 쟤는 이랬대더라, 뭐 얘는 이랬대더라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뭐 그렇게 한다고 내 인생 그닥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내 갈 길을 가면 되는 거죠. 저는 지수에만 투자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이렇게도 봅니다. 아니 투자를 그렇게 오래 했고 직업이 재무상담사인데 나스닥만 투자한다고? 귀엽게 보죠. 근데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저는 제 갈 길을 가는 것 뿐이에요. 저는 이게 맞다고 굳게 믿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시도 크게 개의치 않고 그냥 제 길을 가는 것 뿐이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 지수에 투자한 것보다 결과가 좋으신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단순히 뭐 돈 좀 따볼까 이런 마음으로 게임하듯이 투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전 재산을 부동산과 금융으로 나누어서 분산해서 관리해 나가는 건데 부동산은 안전한 아파트로 하고 금융은 지수로 하는 것 뿐이에요. 부동산은 또 어떤 사람은 토지나 상가, 특수물건 이런 것들을 다루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못한다기보다는 위험성이 있어서 하고 싶지 않고요. 또 그 위험성을 제거하려면 엄청난 학습과 경험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치러야 될 기회비용이 저는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욕심을 조금 줄이고 안전하게 꾸준히 오랫동안 가서 수익을 보는 것, 그게 그냥 제 스타일이고 성향인 거죠. 나스닥 지금 폭락에는 어쩌니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가도 다 회복되고 그냥 이런 시절이 있었지라면서 가볍게 회상할 뿐일 거예요. 여태까지 늘 주가는 그래 왔습니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어떻게 확신하느냐? 지수에 투자하기 때문에 그래요. 종목에 투자하면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안 들 수가 없겠죠.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과 주식 시장, 지수는 결국은 우상향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이 봐와서 아시잖아요. 리먼 사태나 외환위기 때나 뭐 IT 버블이나 등등등 그 예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던 70년대 오일 쇼크 때나 다 돌이켜 보세요. 정말 세상에 끝날 것 같은 폭락이 왔었지만 그때뿐입니다.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냐? 결국에 돈이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인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앞으로 주가가 다시 반등하지 않으려면 딱 하나의 조건이 형성돼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 앞으로는 인류 역사상 다시는 돈이라는 게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기만 해야 돼요. 그러면 지수가 다시는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질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될 확률은 굉장히 세상에 100% 확정된 건 없고 변하지 말란 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릴 때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돈이라는 게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건 돈은 많아지고 자산 가격은 오른다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투자한 자산이 좋은 자산에 투자해 놓았어야 돼요. 아무리 돈이 많아져도요, 이상한 거에 돈 넣어놨으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저는 지수에만 투자하는 사람이잖아요. 지수라는 것은 좋은 자산들의 집합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자산을 투자해 놓으신 분들은 크게 신경 쓸 게 없는 거죠. 왜? 내가 신경 쓴다고 해서 딱히 좋아지지 않는다. 우리 인간의 힘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흐름에 물 흐르듯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물이 막 이쪽으로 흐르고 있어. 나는 열심히 수영해가지고 반대로 갈 거야. 이러지만 않고 그냥 물 흐르듯이 따라서 가면은 크게 걱정할 거 없다라는 거죠. 차라리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내 본연의 삶에 더 집중하고 즐기는 게 더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 투자를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또 있거든요. 바로 이런 식입니다. 무섭죠.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도 받습니다. 나는 왜 이러냐. 내가 하는 게 이렇지 뭐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요. 가족들 볼 면도 안 서기도 합니다. 맞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런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것까지가 투자의 범위인 겁니다. 그냥 매수 버튼 누르고 매도 버튼 누르는 것만이 투자가 아니고요. 이런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감정,
포함한 게 투자 행위라는 거예요. 음식값에 보이지 않지만 서빙하는 비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처럼 투자에도 이런 감정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다행인 건 뭐냐면요, 이런 불편한 감정들은 점점 무뎌질 거라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똑똑하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큰 일을 대처할 때는 사회 초년생분들보다 중년의 어른들이 더욱더 태연하게 일처리를 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른들이 더 똑똑하기 때문일까요? 그런 게 아니죠.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거죠. 이거 생각보다 별일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대처하게 되는 겁니다. 차분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실수하지 않고 결과가 값이 더 좋을 수 있는 거죠. 저는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투자를 오래 하다 보면 올라도 그닥 신나지도 않고 내려서 그닥 스트레스 받지도 않고 뭐 그런 시기가 누구나 오게 된다라는 거죠. 저도 지금 마이너스가 되게 커요. 얼굴은 되게 평온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제 기체도 지금 막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제 주수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가격이 내려간 거지 내 수량이 없어진 게 아닌 거거든요. 수량을 들고 있으면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적게나마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저가 매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재밌습니다. 네, 저가 매수할 때마다 뭔가 이제 앞으로가 좀 더 기대가 되고 물린 거에 좀 물타는 느낌도 나고 좀 더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래 투자한 사람과 짧게 투자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런 모습일 수 있지 않을까. 상승과 하락을 맞이하는 마음 상태, 이게 다른 거죠. 이거는 실력이나 정보 이런 게 아닙니다. 실력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떨어질 거 다 예측하고 다 현금했다가 지금 저감해서 했을 것이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별로 없을 겁니다. 운이 좋아서 그럴 수는 있을지언정 이걸 기가 막히게 맞추는 사람은 글쎄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시기가 와도 팔지 않고 태연하게 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그 사람들이 진정한 투자의 고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 삶을 그냥 살다 보면 어느새 좀 오르는 것 같더니 다시 다 회복했네? 이런 말들을 한다고요. 근데 그때 초보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때 괜히 팔았어. 또 이런다고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죠. 뭐라고요? 지금 들어가기 늦었어. 다음 기회를 노릴 거야. 이러면서 전형적으로 저점과 고점을 예측하는 투자자로 가는 거죠. 처음부터 이런 타이밍 매매를 하려고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시기를 겪으면서 점점 그런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건 분명합니다. 제가 투자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있는데요. 이것도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이건 다음번에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투자자분들 지금 마음의 근육이 생기는 중이신 거고요. 나중에 투자를 더 잘하기 위해서 경험이 쌓이고 있는 중이신 겁니다. 우리가 투자를 1년, 2년, 한 해, 두 해 하고 말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젠가 한 번은 이런 폭락, 이런 무수수 떨어지는 이런 시장을 경험하셔야 되거든요. 그냥 그게 온 것 뿐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자산에 투자했다면 그냥 마음 편히 기다리시면서 우리의 삶을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 10월 24일까지 전 직원 연봉 1억인 회사를 만드는 사람 오영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